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요즘에 보면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CES 2020 이런 대기된 악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월 7일에서 1월 10일까지, 이거는 1월 13일에서 1월 16일까지 이렇게 대기된 악재를 놓고 이런 기대감으로 미리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되고, 테마 흐름으로 접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이슈와 이슈가 소멸될 때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간이 잡혀있는 이슈는 역발상 관점으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할 때 이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반대로 해석을 하려는 습관이 주식 투자자들한테 유리합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있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라고 1월 13일날 1월 16일날 이제 진행이 된다 해가지고 언론이고 여기저기에서 관련 바이오 기업들을 막 추려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 이제 많이들 그런 방송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2015년인가 한미약품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고, 바이오가 기대감이 한번 크게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 2015년도에 바이오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2017년도인가에서도 신라젠이 아마케에서였나, 이런 JP모건 헬스케어였었나 어디였나 모르겠는데, 팩사백 병용임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런 이슈들이 크게 붙으면서 또 바이오주들이 다 기대감으로 크게 폭등한 적이 있었죠. 요런 사례들을 놓고 이제 매년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되면 기대감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사실 요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2019년도에 하락을 너무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실패 이슈들이 막 불거지고 하면서 폭락이 전체적으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바이오를 보려 그러면, 나라면 5천억 미만, 3천억 미만의 신규 바이오주들을 위주로 보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전 먼저 해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는 말 그대로 테마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대감 말고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테마죠.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테마란 말이에요. 테마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JP모건 헬스케어 때 흐름을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좀 띄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정도 보여줘요. 그리고 이때 저는 이제 여기에서 회원분들이랑 우리가 담았던 종목 펩트론 한 종목인데, 이건 치매라는 이슈가 한 개가 더 붙어 있어서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이걸 이제 담았던 겁니다. 아타바이오랑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랑 또 다른 몇 개 종목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 얘네들이 거의 보통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 이야기들이 있기 전에 12월 달까지 미리 올랐다가 1월 초부터 미리 빠졌죠. 이게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인데 이 기간에는 이제 매물이 나올 거다. 이게 해소가 되면 이 기업들의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리 빠질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미리 매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슈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하죠. 이 이슈가 소멸되거나,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이슈도 계속 있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든가, 어디 뭐 기술 수출을 한다든가, 뭐 임상 결과가 뭐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요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요 이벤트로 인해서, 바이오 전체의 이벤트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면 돼요. 연초에는, 이제 1월부터, 작년 이제 한 10월, 11월 조정 구간 있었을 때부터 12월까지는, 10월부터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단기적인 접근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은, 자, 어떤 이슈가 작년에, 이제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3, 4개월 전에,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편입 관점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이슈를 탈 확률이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타고 주가가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작은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가 이렇게 남아져 있으면 이런 이슈를 타고 미리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제 이슈가 생성이 되고 이슈가 소멸되고,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슨 뭐 3월에 아마케도 있고, 또 2월달, 3월달에 보면 헬릭스미스라든가 무슨 뭐 메지온이라든가 HLB라든가 여기 이제 신약 승인, 그러니까 FDA에 이제 뭐 그런 승인 내용들이 보도되고 하면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또 4월달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작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총선에 보면은 무조건 먼저 빠진다. 폭락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게 관심을 꺼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밸류를 놓고 봤을 때 터무니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터무니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보면 아직 대선이, 우리나라 한국 대선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4월 총선 후에 총선 전에 이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뭐 움직일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겠는데, 자, 밸류 쉽게 말하면 가치를 판단했을 때 이거는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요런 테마는 아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겠고, 또 자, 리스크 종목 어딘지를 이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 갖고 있었던 이제 남선알미늄이라든가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자, 넌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을 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선알미늄은 이제 1,000원 구간 때 우리가 이제 편입을 했던 구간에는 1,000원, 뭐 1,200원 막 이 구간에 우리가 편입을 했던 구간에는 저평가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담아놓으면 언젠가 움직인다. 근데 그거를 정치 테마라는 이슈를 안고 움직였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 어디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계속 나갔던 거고, 자, 100% 올라갔을 때 때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일괄 매도 하라고 사인이 나갔었던 거고, 한창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가 한 2만원, 2천원 정도나 될라나?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게 테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저평가 구간을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발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정치 테마 같은 게 만약에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급하게 하고 매물이 쏟아지면 저평가 구간까지 이렇게 쑥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미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자, 밸류 측면에서 지금의 뭐 이익이라든가 가치만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무너질 때 흐름을 한번 생각해서 이 정치 테마로 엮여져 있던 종목들의 밸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언제부터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폭락 흐름이 진행이 되게 고점부에서 보면은 거의 한 90% 빠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 80% 90% 빠진다고 봐야 돼요. 정치 테마주들은. 그러면 요렇게 빠지게 되면 요 중에서 이제 막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서 막 계속 고를 파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자,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붙어있고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에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와 무관한 우리가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테마잖아요. 정치인이랑 무슨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학연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그게 뭐 기업의 관계자라고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굉장히 부정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불고 있는 테마란 말이에요. 누구나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렇지만 기업의 성장과는 말도 안 되게 아무런 뭐라 그래야 돼 연결고리가 없다는 걸 다 알지만 야 이런 정치 테마라는 게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생각으로 욕심으로 따라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요런 걸로 엮여서 움직인다. 그러면 잘 봐서 팔고 나올 시점을 보면 된다는 거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두 종목은 이제 수익 스토리의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둔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다 움직이길래 요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후발주들로 다 움직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원분들한테 이거 사지 마세요. 사지는 마시고 안내비 뭐 이제 한 4만 원권한테 할 때일 거예요 아마. 자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 후발주로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건데 하지는 마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써니전자. 지금 여기에서 이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들이 예측이 된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수익도 저는 정상적인 수익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예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맞아 들어가서 이게 예측이 맞았다 그래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기업의 뭐 실적이나 이익이랑 아무 연관이 없고 관련이 없는데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JP모건 헬스케어는 정치 테마랑 비교하면 훨씬 괜찮은 이슈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된다거나 뭐하나 하면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에 어떻게 득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밸류 체크가 가능한 어느 정도 가능한 무슨 뭐 기업이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이게 바이오 쪽이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슈라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더라도 비중을 약하게만 관심을 가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100% 뭐 이제 여기에서 잘못돼봐야 100%인데, 어디 털려봐야 100%인데, 어떤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모멘텀을 하나 만나면, 뭐 200~300%는 쉽게 움직이니까. 바닥 구간에서 잡는다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 전에 잡는다 그러면, 한 200~300% 정도는 쉽게 움직여 주니까, 요런 것들은 작은 비중으로 섞어볼만 하다. 그렇지만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건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알미늄 같은 경우도 요 위에서 뭐예요? 이낙연 뭐 총리 동생인가? 누가 뭐 사회이사인가 뭐 거기에서 이런 이슈가 붙은 걸 알고 이제 뭐 사퇴를 했나 그러면서 요 폭락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건 뻔하단 말이에요. 요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게 갑자기 나오니까 하한가 간단 말이야. 그 다음날도 갭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근데 이낙연 씨 동생이 뭐, 이낙연 총리 동생이 여기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예 움직이기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팔아가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절대 따라잡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정치 테마는. 자, 반면에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포지션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산업 테마예요. 그러니까 산업 테마는 뭐냐면 진짜 기업이 성장이 보여주고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자, 대표적인 게 CES 2020이 이것도 이제 매년 있는데 올해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폴더블 자율주행 등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CES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보여주고 뭐하고 하니까 주가가 굉장히 19년도 초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5G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요? 그럼 2020년도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자율주행 쪽은 자율주행이랑 사실 별 연관이 없는데 엮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있고 무슨 뭐 자동차 쪽도 있고 등등 있을 수 있고 폴더블 같은 경우는 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뭐 필름이라든가 지금 힌지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 파인테크닉스는 안 갖고 있었는데 KH바텍이라든가 ICD 세경하이테크는 다 갖고 있었던 종목이죠. 세경하이테크는 지금도 갖고 있고요. 자, 이거는 내려오면 사야지 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KH바텍은 여기에서 편입해서 여기서 줄여놨던 이유는 뭐예요? 이때는 밸류 분석이 안 됐으니까 줄여놓고 해요. 줄여놓고 밀리면 다시 보든가 아니면 거기서 더 움직여버리면 밸류 체크를 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안에 일부 챙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딱 보면 세경하이테크는 그냥 답 나옵니다. 25,000원 밑에서 사면 이거는 100% 이상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잡혀있단 말이에요. 밸류가 잡혀있으니까 25,000원. 왜냐면 이 폴더블 쪽은 올해 굉장히 성장이 크고 할 가능성이 높고 이 힌지라든가 필름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이 더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힌지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단 2020년도에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폴더블 폰의 흐름을 보면 자, 양면에서 접는 갤럭시 폴드가 나오고 화웨이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접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만다든가 어디서 이렇게 뺀다든가 어떤 흐름으로 이 폴더블 폰이라는 게 바뀔지 모르겠기 때문에 힌지가 쓰이다가 어느 순간 안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이는 구간 동안에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해는 주문량이 예상치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면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밸류가 잡혀있는 구간들 보면 자, ICD 같은 경우는 12,500원 밑으로 내려와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적극 배팅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산업 테마예요. 그러면 KH바텍 같은 경우 보면 15,000원 밑에서 사면 이것도 이제 더블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2,500원 밑에서 사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자, 미리 매도 대응을 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없는 사람도 태워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로 보이니까 진짜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가치가 얼마고가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애들은 내려와도 사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정치 테마 같은 애들은 예를 들어서 남선알미늄 2,500원까지 내려오면 사면 돼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창재지가 2,000원까지 내려와. 지금부터 마이너스 50%가 빠져. 지금 구간에서. 이래서 사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는 가치가 이미 한창 버블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한참 더 내려와야 돼. 써니전자 같은 게 4,000원까지 내려온다고 뭐 50% 빠진다고 이거 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자, 이런 산업 테마는 대충 어디부터 받아가면 되겠다 보여요. 그럼 뭘까요? 요 구간에 오면 나만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0% 이상의 수익 구간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내려와야 그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야, 3만원만 내려오면 사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대기 매수세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테마는. 숫자가 보여주는 테마는 가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와줘라 내려와줘라 하면서.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야, 꺾였구나 빨리 도망가. 이런 매물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미 가치 판단으로 접근한 게 아니니까 테마 흐름 꺼지는가 보다 하고 도망가자, 이런 흐름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때요? 이건 이제 기대감을 움직이지만 예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2월부터 4월까지 자, 상반기에 이슈가 많아요. 대기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접근 방식이 살짝 다르죠.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자, 대기 이슈와 이슈가 소멸되는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있는 이슈는 역발상 가능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슈가 그냥 이슈로 끝나는 거냐, 이게 가치가 플러스 알파가 되냐. 자, 이슈를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는 어때요? 이런 이슈가 붙어있는 걸 보고도 기다려서 밀리는 공간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슈만 있고 가치가 없어. 가치가 안 보여. 아니면 한참 버블 구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밀리고 뭐하고 해도 자, 이슈가 소멸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치가 받쳐주는 기업들은 어때요? 이슈가 끝나면 이건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딱 볼 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보통 사람들이 단기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기준을 이슈로 잡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기준을 가치로 잡으면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산업 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렸을 때 이 기업의 밸류가 얼마다 라는 거를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를 체크하는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밸류를 이제 측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리면 일단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밀려버리면 오히려 매도가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 중립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네. 정치 테마가 1번이고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이게 이슈가 2번째고 이게 산업 테마가 이게 3번째여야 되는데, 그래서 테마 흐름을 분석할 때도 항상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분석을 해야지 이슈를 기준으로 놓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주제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듣고 딱 뭔가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딱 깨닫는 이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고 이해를 시키고 누군가를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해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내가 딱 이런 거 같은데 요런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로 풀어내는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보고 듣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성과도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